유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과장님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사업이고요. 예, 이게 지금까지 절차를 보면은 지금까지 한 게 사실 보호자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그거 하나 한 거잖아요. 예, 타당성 시에서 한 절차를 따지자면은 시에서 한 거는 타당성 용역이 끝났고 그 이제 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 요 절차를 한 건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의회에 그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건 이게 처음 네,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올리신 거고요. 네. 그 홍성욱 의원님하고도 좀 전에 질의가 있었고 또 저하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비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400억으로 지금 400억이면 될까요? 최근에 뭐 500억 얘기도 솔솔 들려오고 근데 하던데. 이제 뭐 이렇게 건축 단가나 이런 거 고려를 하면은 비용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가감정 지금 저희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가감정 해보셨겠죠? 네. 저희 감정했을 때는 한 180억 원대로 나왔었고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200억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하신 대로 여기 이제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하고 산후조리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하나씩 좀 뜯어보자면은 산부인과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한 4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해서 그 산부인과를 이제 입점을 시킬 건데 공모를 하셔갖고 위수탁으로 하실 거죠? 일단은 그거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실 직접 운영할 수는 없을 테니까. 의료 병원은 저희가 의사를 또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경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위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예. 보통 다른 데서 그 위수탁 그 공모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충주병원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환자를 네. 기본 인프라를 갖고 기본 환자가 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갖고 있는 데서 네. 더 강점이 있으니 그쪽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요. 예. 기존에 그 인구 밀집 지역이고 출생률이 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호암동 쪽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불만 지역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해서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매년 5억씩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 그렇습니다. 특정 그 S 산부인과에 네. 예, 별 산부인과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을 우리가 400억씩 예산을 들여서 우리 건물에다가 가져올 이유가 뭔가요? 근데 지금 별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원장님 여럿이서 이제 네.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건물이 계속 이제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 건물이면 아무래도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래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게 계속 금년도에도 이제 재계약을 했고 앞으로도 뭐 3년 요 정도 주기로 보통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운영이 잠깐만요. 이제 이 임대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거라는 거고, 그러면 이 별산부인과가 그 저희 모자보건센터가 생긴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오면은 저희 충주시민이 받는 혜택은 뭐가 될까요? 저희는 지금 이제 이분들도 전국적으로 이제 보도자료로 나오는 걸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뭐 대전이나 이쪽 지역에서도 의사를 구하거나 경영 문제로 뭐 18년 동안 계속 유지해 오던 산부인과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최근에도 그런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 임대료 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면은 병원이 폐업하는 일은 없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임대료를 뭐 전액을 부담해 주면은 아무래도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계속 이제 이렇게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지금 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이제 분만까지 좀 같이 연계해서 한 곳에서 이제 진료나 이런 혜택을 임대료 부담하고 그리고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를 같이 놓음으로써 진료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분만이나 소아청소년에 대한 그런 좋은 혜택을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게 그 두 기관이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정도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같이 묶어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럼 예.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소아청소년과 또 얘기를 하셨는데 소아청소년과가 충주에 없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야간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저희는 필요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건대병원이나 이런 데를 뭐 가지 않아도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지금 뭐 야간에 좀 그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아청소년과가 필요한데 지금 일부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죠. 네, 지금 특정 뭐 저 예, 얘기하신 뭐 예. 늘푸른 한 소아과까지 몇 시까지 하죠? 지금 평일은 아니고요. 주말에 좀 하루 종일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해서 야간 진료나 이제 주말 그 진료 등을 위해서 저희가 7,5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 예를 들어서 충주에 있는 병원들 무슨 병원 뭐 꽤 유명한 병원들이 많은데 이 병원들 중에서 한 곳이 이제 아마 모자보건센터가 지어지면 글로 들어갈 텐데 그럼 그 병원 중에 한 병원이 모자보건센터로 들어갔을 때 우리 충주 시민들이 얻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네. 일단 현재도 소아청소년과는 여러 곳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좀 더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늘푸른 소아과에서 8시 반까지는 이제 평일에 하고 네. 있고요. 그거를 조금 한두 시간이라도 더 연장을 해서 조금 지금 8시 반 예,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시나 10시 반까지 운영을 더 시키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소아청소년과를 우리가 들여와야 된다는 논리신데 차라리 기존에 있는 병원에다가 예산을 몇 천만 원 더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그 시간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지금 400억이에요, 11호. 근데 그게 예. 산부인과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만 본 게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분만 산부인과가 가장 첫 번째 추진하는 목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산부인과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산부인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의사진 그대로 가져서 들어오는데 인건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자보건센터를 400원씩 들여서 그 산부인과를 저희가 입점을 시키겠다는 건데 그 잘하고 있는 그 산부인과의 그 임대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네. 이거를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지금 근데 현재도 국비포함해서 5억, 현재도 예, 국비포함해서 5억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이 400억이면 이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자에 차라리 조금 해학생에 지원을 좀 더 해주고 차라리 임대료가 부담이 된다면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늘푸른 소아과에서 7,5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서는 한 8시 반까지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거기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12시까지라도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건물 하나 지어갖고 거기에다 기존에 있는 병원, 충주시내에 있는 병원 2개를 걷다 입점을 시켜갖고 그 많은 비용을 쓰고 또 여기 산부인과나 지금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온다고 본인들이 알아서 밤늦게까지 진료하진 않을 거예요. 또 보조금 줘야 돼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보조금대로 주고. 근데 이 건물 짓게 되면 여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도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거야 이분들이 뭐 잘 진료를 해서 뭐 이익을 창출하면 되겠지만 이 건물을 또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매년 우리 위단병원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안보에 거기도 매년 일정 금액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충주 우리 400억 지금 400억 얘기도 나오고 500억 얘기 나오고 순수 10일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저는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충주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이제 한 곳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의료원이나 아니면 공공 영역에서 그거를 건물 갖고 있는 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구태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분만 산부인과가 저희가 한 개가 아니고 2개가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저는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이 사업을 합니다. 하면은 예. 분만 산부인과가 하나 있던 게 2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분만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분만 산부인과를 건립을 하고 별도의 투자 없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언제든지 저희는 그러니까 현재 분만- 있는 예. 산부인과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그 출생률이 자꾸 저하되니까 그런 이제 경영을 못할 상황이 돼서 이 병원이 폐업을 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모자보건센터라는 게 하나 있으면은 언제든지 신규 산부인과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그러면은 그렇게 신규 산부인과가 들어올 정도면은 기존에 있던 병원들이 안 나가죠. 지금 이제 저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5명이 원장 선생님 네. 5분이 이제 진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명이 나가면 이분들도 또 새로운 분들을 영입을 해서 산부인과를 운영을 해야지 되거든요. 옛날에는 한 명이 산부인과를 운영을 해도 야간 분만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한 명이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야간 분만을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이제 야간 진료까지 가능하려면 5분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인원이 많으셔야죠. 야간 진료까지 하셔야 되고 또그 수당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하고 이 모자보건센터를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지어서 이 기존에 있던 산부인과를 걷다 입점을 시키는 거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쪽 의료계 쪽이랑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언제까지 본인들이 분만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그런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드적인 게 있으면 새로운 의사들을 영입할 기반이 되기 때문에 분만을 뭐 5년이나 10년, 15년까지도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주에 오면은 뭐 큰 투자 없이도 언제든지 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추진을 그러니까 하고 기존의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혹시나 부도가 나서 나가더라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산부인과 그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좀 저렴한, 우리가 공유자산 관리법에 따라서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은 또 산부인과가 와서 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분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꺼리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또 수도권에는 언제든지 그래도 분만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지방까지 와서 분만을 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점점 절벽처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주에서 분만을 네, 과장님, 저 자꾸 말을 좋아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 모자보건센터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지원을 그렇습니다. 계속 해드려야 돼요. 그걸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해드려야 될 입장인데 그걸 굳이나 그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집어넣을 게 아니라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산부인과도 현재 1년에 5억씩 국비 포함해서 5억씩 지원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매년 협의라든지 하셔갖고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때 매년 지원 금액을 조금씩 더 늘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모자보건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지원 금액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그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 한 군데를 얘기하지 마시고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해갖고 공모 절차를 걸쳐서 이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있으면은 선정을 해서 그 금액을 3년 동안 지원해서 12시까지 문을 열어서 우리 야간 진료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자꾸 계속 했던 얘기고 지금 얘기를 해봐야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까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추진 계획 그 상황 및 향후 계획 보니까 일추에 예산 반영을 하시겠다고요. 이게 공익재산제만이 통과가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억이나 되는 비용인데 그 지금 우리 저기 시장님께서 그 단시장 출마를 하신다고 해서 그 아마 중도 사퇴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뭐 이렇게 보도 자료나 이렇게 저도 보도 자료나 아니면 뭐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은 예상컨대 이 그러니까 4월달에 1회 추경 때는 그 우리가 단체장이 없고 부단체장 체제로 아마 충주시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이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예, 근데 단체장도 없는 상황에서 20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시게요?
일단 저희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통과된다면 4월에 예,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 체제에서 200억이나 되는 토지 매입 비용을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글쎄요. 이게 부단체장 체제고 또 추경이면은 사실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추경해서 좀 채워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신규 사업에 200억씩이나 태우시겠다는 얘기는 당시에 좀 이해가 되질 않고요. 또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상 보면은 벌린 사업들은 많은데 사실은 쓸 돈이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알바끼 하듯이 이렇게 사업을 400억씩이나 이렇게 해고 글쎄 글쎄요, 저는 저는 단체 예, 이해가 하질 않습니다. 이걸 금액은 예, 작은 의지가 있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모르겠어요. 지금 계신 우리 저기 뒤에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저 느끼시겠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추의 부단체장 체제에서 200억을 태운다는 게 사실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관련 부서나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공유재산하고 저기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의지가 있다라면 공유재산 이번에 올리고요. 올해 이번에 당초 예산에 200억 올렸어야 돼요. 근데 공유재산만 올린 거 보면은 이거는 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밝히신 거지 진짜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들어요 좀. 그러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